안녕하세요. 정희성의 홈카페 정희성입니다. 오늘은 최대 50만원을 사용해서 집에 에스프레소 바를 만들어보는 컨텐츠의 그라인더 팬입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13만원 주고 구매한 그라인더인 아이탑 40에 관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라인더 작동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그라인더의 작동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라인더가 아니더라도 그라인더를 구매해서 홈카페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라인더의 작동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그라인더입니다. 못 보던 게 생겼죠? 이 넛박스 없이 하려니까 너무 커피 가루가 많이 나와서 작은데 예쁜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이거는 1,900원 주고 구매했고,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딱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작동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아래에 있는 전원선을 잘 꼽으시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작동 준비가 됐다는 신호고, 버튼을 누르면 그라인더가 작동돼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꺼졌다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 아랫부분이 자석이라서 이렇게 스테인레스 커버 올려놓으면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라인더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라인더는 커피를 분쇄해주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라인더마다 사실 작동 원리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라인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면 정말 간단하게 그라인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탑 40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쇄도 조절 판인데요. 이 분쇄도를 조절하려고 하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때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누르시고 한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그라인더에 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가는 분쇄도의 커피를 얻을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굵은 분쇄도의 커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죠. 여기 이렇게 콜스랑 파인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려보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분쇄를 해보고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라인더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날과 이 움직이는 날의 사이가 멀어지면 굵은 분쇄도의 커피가 나오는 거고, 가늘어지면 가는 분쇄도의 커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게 분쇄도 고정 나사고요. 그라인더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으로 구멍이 파져 있죠. 여기에 방금 보여드렸던 분쇄도 고정 핀이 딱 걸쳐지게 되면 그라인딩을 해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게 고정 나사기 때문에 분쇄도를 조절하시려면 그냥 돌리면 안 돌아가고 저 고정 나사를 눌러서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방향으로 우리가 돌리면 파인, 즉 가늘어진다는 얘기고요. 이 방향으로 이 나사를 돌리면 콜스,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라인더 회사마다 사실 이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쇄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돌리면 가는 분쇄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진행할 거잖아요. 에스프레소는 밀가루보다는 굵게, 소금이나 설탕보다는 가늘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는 분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라인더가 조여지는 느낌이 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끝까지 돌아갔어요. 끝까지 돌아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날과 이 지금 우리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지금 아예 맞닿아 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켜게 되면 날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분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에스프레소는 가는 분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만 풀어서 공간을 만들고 분쇄를 시키면 확실히 이 날의 간격에 의해서 가는 분쇄도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 가장 돌린 상태, 숫자를 보시면 약 17하고 18 사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잠기는 느낌. 그라인더 날이 맞닿아 있는, 지금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이 상태에서 틀면은 날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쇄조차 안 되니까 이제 풀어주시는 건데,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에스프레소는 가는 분쇄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돌리지 않고 한 요 정도만 돌려볼 거야. 3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 켜시면 그라인딩이 되죠.
이렇게 해서 분쇄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봤는데 커피가 추출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가는 분쇄는 거고, 이렇게 해서 추출을 했는데 커피가 정말 코카코카 쏟아진다. 이렇게 하면 너무 굵은 분쇄도이기 때문에 물이 커피층을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쇄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3 정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3으로 해서 됐다고 여러분들 또한 3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하고 다시 풀고,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참고용이지 절대값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이드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이게 꼭 기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라인더는 다 조였더니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풀었을 때 한 5까지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그라인더는 17.2까지 돌아갔는데 왜 내 그라인더는 2 이상 안 돌아가냐 라고 굳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라인더 결국에는 이 스티커를 뗐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 조인 다음에 약간만 풀어서 한 요 정도만 좀 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호퍼를 장착하고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분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분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3 정도고 한번 분쇄를 해볼게요. 블로워퍼는 이렇게 분쇄를 끝낸 다음에 이게 눌러서 잔량을 털어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3으로 진행했더니 굉장히 고온 분쇄된 커피가 나왔죠? 이번에는 조금 더 돌려서 확실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2 정도로 한번 분쇄를 해볼까요? 바로 육안으로 차이가 느껴지시죠? 3하고 12의 차이요. 이때 중요한 건 3은 이 정도다, 12는 이 정도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는 지금 보시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콜스,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분쇄도가 두꺼워지는구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방향으로 돌렸을 때 분쇄도가 가늘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라인더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가늘어지는 게 있고 두꺼워지는 게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두꺼워지거나 가늘어지는 그라인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그라인더가 어느 방향으로 돌렸을 때 가늘어지고 두꺼워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12로 했었을 때는 약간 굵은 분쇄도인 것 같아서 한번 3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라인더 잔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을 분쇄했을 때 몇 g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확하게 10.1g. 저는 그라인딩 할 때 작동을 먼저 누르고 커피를 넣는 스타일입니다. 그라인딩이 끝나면 블로워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잔량을 털어내시면 됩니다. 네, 9.9g, 0.2g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잔량이 좀 남아있긴 하겠죠. 몇 번 더 실험해 볼게요. 두 번째는 10.2g. 우선 10g 분쇄하는 데는 한 10초 정도 걸렸고, 제가 블로우퍼까지 여유롭게 누르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서 20초 정도 대략 걸렸습니다. 네, 10.2g. 오, 이번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15g을 넣어서 15g이 획득이 되고, 그리고 보통 1초에 1g 정도 분쇄되는 것 같아요. 커피향에 따라서.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 류커피 대표 블렌딩 원두인 첼로를 사용했을 때는 1초에 1g 정도 분쇄를 한다. 그래서 10g 분쇄했을 때는 10초, 15g 분쇄했을 때는 15초. 그러면 추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저와 간단하게 에스프레소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투샷 바스켓이 약 12g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12g 가지고 한번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추출 루틴 보여드릴게요. 머신 켜자마자 바로 추출하지 마시고, 기존에 사용했던 물도 한번 버려주시고, 이 포터필터를 예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버튼을 눌러서 추출을 일으켜 주세요.
물 한번 흘려주시는 동안 12g의 커피를 넣어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울 꼭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8만원 정도 남았는데 넉박스 만원 썼으니까 이 저울은 제가 가게 한 10개 있어가지고 사면 와이프한테 혼나거든요. 이렇게 0.1g 계량할 수 있는 저울이 있어요. 보통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니까 그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g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라인더 분쇄 3으로 맞춰놨죠? 버튼 누르고 커피 넣으시면 됩니다. 추출된 물 버리시고 이 포터필터 안을 잘 닦아주시면 돼요. 물기 없게 잘 닦아주세요. 여기에 물기가 있으면 추출하기 전에 고운 커피가루가 이 물에 닿아서 추출도 먼저 되고 물길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골고루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행주 가지고 잘 닦으시면 돼요. 흰색 행주로 닦으면 커피 색이 바로 물들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12g의 커피를 여기 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싹 넣으시고 약간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피가 약간 쌓이게 되는데 이거 누르지 마시고 커피를 약간 평평하게, 이거 어려운데 레벨링, 커피 잘 평평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이거 사실 다 눌러 담을 수 있는데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위에서 봤을 때 빈 곳이 없도록 잘 채우시고 스푼 겸 템퍼 있죠? 이걸로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막 삐뚤게 누르지 마시고 세게 안 눌러도 되니까 잡아쳐서 꾹 누르시면 돼요. 탬핑을 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꽉 장착해 주시고, 이때 중요한 건 머신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머신이 밀려버려요. 그러니 잘 위를 잡고 끝까지 장착하시고, 우선 몇 그램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번 버튼 한번 눌러보죠. 첫 에스프레소의 순간입니다. 첫 에스프레소의 순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이 나와 옆에서. 뭐야, 추출이 끝났는데 커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이, 나온다. 이렇게 추출이 아예 안 된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유추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분쇄도가 너무 가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3이 아니라 4나 5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한 12g의 커피가 양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 바스켓에 담아 보니까 12g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1g에서 12g 정도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분쇄도를 굵게 해야 되겠다. 이걸 누르고 분쇄도를 이렇게 굵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방울도 안 나왔으니까 한 6까지 한번 해볼까요? 6.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려서 딱 이렇게 맞는 소리가 나게끔 6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째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g은 그대로 사용하고 분쇄도만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그라인더 켜고, 항상 포터필터를 이렇게 분리하면 꼭 닦아주셔야 돼요. 물기 없게 다져준 다음에 손으로 빈 곳이 있으면 채우시면 됩니다. 누르지 마시고 잘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꼭 추출이 되길 기도하면서 끝까지 장착하시고, 이번엔 되지 않을까요? 오! 아니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그럴싸한 커피가 추출된 것 같아요. 투샷 기준으로 한 25ml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포터필터를 장착하고 이렇게 포터필터를 예열해 주시는 용도로 머신을 세척한
잘못했나봐. 이렇게 물이 나오지?